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25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공중 과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규 문제 살펴볼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필수 예방접종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우리 필수 예방접종에 대표적으로 첫 접종인 B형 간염이 있고 BCG도 있죠. 출생 후 직후 접종하는 결핵 B형 간염 4주 이내에 접종해 주셔야 되죠. 폐렴구균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접종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다시 접종하는 게 폐렴구균이 되시겠죠. DTP가 있고요. 소아마비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두, MMR, 일본내염,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는데 얘는 또 만 12세 여아에게만 접종을 하죠. 인플루엔자 그리고 성인에게도 인플루엔자는 매해 접종하실 수 있겠어요. 문제로 풀어보면 국가의 필수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는 5번에 있는 폐렴구균이 답이 될 수 있죠.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되시면 다시 접종해야 되는 질병이 되실 수 있어요.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서 보시면 역학조사가 또 출제가 됐다고 해요. 역학조사하면 우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병의 이제 규모라든지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 예방 접종을 한 후에도 이상 반응 사례를 발생했을 시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들을 역학조사라고 한다 해주시면 돼요. 역학조사는 대부분 이제 관할 지역의 시 도지사나 시군 구청장이 시행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두 지역이 겹쳐지는 경우라든지 역학조사가 불충분할 때는 질병관리청이 시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하는 행위, 거짓 진술,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감염병 환자 등에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 환자들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역학조사죠. 3번 되시겠어요.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또 2급 감염병을 고르는 문제 출제됐다고 해요. 우리 법정 감염병은 1급, 2급, 3급, 4급이 있죠. 1급 같은 경우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되죠. 2급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고 격리도 해야 되는 감염병이에요. 제3급 같은 경우는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만 하시는 거죠. 격리는 필요 없어요. 제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2급 감염병 밑에 보시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수두, 홍역, 풍진, A형 간염, 폴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E형 간염이 되시겠어요. 세균 같은 경우가 이제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백일해, 선홍열, 한센병,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구균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 CR이나 VRSA가 이제 세균형으로 2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했으면 2번에 있는 폐렴구균 감염증이 되시겠죠. 말라리아, 파상풍, 발진열 같은 경우가 제3급 감염병이고요. 디프테리아는 제1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결핵 예방법에서는 검진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우리 결핵이 일단 발견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될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되죠. 결핵 검진은 기관이나 학교 등의 종사자나 교직원이 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그 시설의 직원, 불량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의 수용자 등 집단 생활하는 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령으로 시군 구청장이 시행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결핵이 확진됐을 때는 업무 종사자를 일시 제한한다든지
취업을 정지한다든지 입원 명령, 면회 제한, 입원 명령자의 생활 보호를 시군 구청장이 명령하실 수가 있죠. 문제 풀어보시면 불황인이나 노숙인에 대해 결핵 쪽이 발견을 위해서 결핵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했을 때는 5번에 있는 시군 구청장이 되시겠죠. 결핵 예방법에서 이제 입원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군 구청장이. 이때 입원을 거부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인지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우리 벌금 큰 것만 살펴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비밀을 누설했을 때예요. 결핵 관리 종사자나 종사했던 사람이 비밀을 이제 누설한 경우가 3년 이하 3천만 원이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경우가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입원을 거절하는 경우 될 수가 있고요. 보건소장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든지 방해, 회피할 때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명령 같은 경우에 이 입원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을 때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가 의료 종사자가 사망보고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실 수 있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시군 구청장이 결핵으로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핵의 예방을 위해서 결핵 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입원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 벌칙은 얼마냐 했을 때는 입원해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어요. 혈액 폐기 명령은 부적격 혈액인 경우에 이제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서 내려줄 수 있죠. 이 부적격 혈액이라는 거는 감염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든지 보관이 부실했을 때 이제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실 수 있죠. 부적격 혈액이 발견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부적격 혈액 같은 경우는 적격 혈액과 분리해서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할 것을 지키셔야 되죠. 문제 풀어보시면 혈액원이 부적격 혈액을 발견한 경우 폐기 전 처리 사항으로 옳은 것이에요. 보시면 1번에 혈액용기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한다. 맞죠? 2번에 적격 혈액과는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보고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혈액관리법에서 헌혈 증서가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누구든지 이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에 대가적 급부를 받기로 하거나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혈액 매매뿐만이 아니라 제14조에 따르면 헌혈 증서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헌혈 증서도 매매를 하는 경우는 똑같은 벌금이 취하실 수 있는 거죠. 문제 풀어보시면 헌혈 증서를 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실 수 있어요. 구강보건법에 불소 농도가 출제됐다고 해요. 구강보건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 하실 수 있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 하실 때 수돗물의 불소 농도는 0.8ppm이 되시겠어요.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서 불소 도포가 있는데 6개월에 한 번 이제 치과의가 하실 수가 있고요. 불소 양치는 매일 1회 각을 하는 경우는 0.05%, 주 1회 할 때는 0.2%의 농도의 불소를 시행을 하실 수 있죠. 문제 풀어보시면 구강보건법상 주 1회 양치하는 경우 불소 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주 1회인 경우에는 4번에 있는 양치액의 0.2%가 되실 수가 있죠.
의료법 의무기록 관리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다고 해요. 환자는 당연히 의료기관에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누가 가능하냐 했을 때는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능해요. 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인 경우에도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 가능하다 해주시면 돼요. 일정한 서류를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하실 수가 있죠. 문제로 풀어보시면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한 자는 누구냐 했을 때는 3번에 있는 환자의 배우자가 가능하실 수 있죠. 4번의 환자의 배우자는 존속만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형제는 신청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출제가 또 됐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 외과계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 등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환자의 연령에 제한 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돼 있어요. 근데 입원이 불가한 대상자가 있는데요. 정신질환자와 전염성 질환자예요. 이때 정신질환자는 노인성 치매는 제외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요양병원에 입원 대상 환자로 오른 것은 하면 노인성 질환자가 답이 되실 수 있죠. 1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병 질환이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해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하고 5번에 치료 전 중증 교통사고 환자는 급성기 병원에 가셔야 되고 치료 후에 요양이 필요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의 입원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정신질환자는 입원하는 경우가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자의 입원이 되실 수 있어요. 자의 입원 같은 경우는 퇴원할 때도 본인이 원하면 바로 퇴원이 가능하시죠. 의료기관에서는 2개월마다 퇴원을 할 건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동의 입원 같은 경우는 보호 의무자가 동의해서 입원하는 경우예요. 이때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하실 수가 있어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같은 경우는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지 입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퇴원을 할 때도 보호 의무자가 요청을 해서 퇴원이 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이거는 안 된다 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 2주 범위 내로 입원이 가능하다 하시면 돼요.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3일 이내에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자의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할 시 퇴원 절차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1번과 같이 요청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해주셔야겠어요. 2번에 보호자 동의가 이루어져야 퇴원이 가능한 게 동의 입원이 되시겠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 거부하실 수 있죠. 4번에 보호자 2인이 동의하에 퇴원이 가능한 것도 보호 의무자에 의한 퇴원인 경우인데요. 이때도 의료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